취소가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아니 무슨 직원 주제에 회사도 아니고 월급 200만 원짜리 받으면서 지금 뭐 이러네 저러네 하는 게 지금 너무 어이가 없거든요. 저는 협찬인데 너네 나한테 좋아했으니까 거기서 그 요즘 심하다. 이 영상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응대했던 직원분이 엄청 트라우마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환불 얘기하는 모든 게스트들한테 약간 발작처럼 그때 그 게스트처럼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는 폭력이에요.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인격 모독이죠. 이런 진상손님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저는 없었어요. 그런 게스트가 왔다고 하더라도 환불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스트다. 아니, 네, 해드리겠습니다. 전액 환불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바로 환불을 해드려서 아예 이런 진상 게스트가 되기 전에 막아버리긴 해요. 진상으로 변신하기 전에 부적을 딱 붙여버리죠.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손해를 본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부정적인 게스트들, 소위 말하는 진상 손님 때문에 내 에너지가 빨리 기분이 나빠지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업이 하기 싫어지면 결국은 내 손해인 거죠. 그러면 바보 아니야? 왜 다 해줘?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나를 위한 거죠. 저는 한 번도 진상 게스트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서 현타가 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살짝 진상은 있긴 있었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자기가 원했던 그런 느낌이 사진과 좀 달랐다든지 약간 이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그러면 나가신다고 하면 전액 환불해드리고, 혹시 숙박 하신다 그러면 50% 환불해드릴 테니까 혹시 그렇게 하면은 괜찮으시겠어요? 이러면 당연히 괜찮죠. 이렇게 바뀌시더라고요. 트집이 아닌 트집을 잡으려고 할 때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딱 막아버리죠. 왜냐면 어떤 CS가 발생하기 전에 CS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CS가 발생한 다음에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발생하기 전에 해결해버리는 거.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환불해드리겠다. 근데 숙박은 하셔라. 내지는 50% 환불해드릴 테니까 정말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를 하죠. 그렇게 해서 약간 예민하신 게스트님들을 만났거나 진상이 되실 뻔한 분들을 만났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은 없는 거예요. 사실 저를 위한 거긴 하거든요. 선생님 너무 게스트들한테 지쳐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 보면 좀 이제 안타깝죠. 왜냐면 이게 사실 되게 괜찮은 업인데, 매력적인 업인데 이런 CS라든지 아니면 사람 상대하는 게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시니까, 지쳤다고 하시니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죠.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손님과 주인 그리고 게스트 호스트 관계는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이게 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되게 좀 잔잔하게 자리 잡혀져 있는 인식 자체가 손님은 왕이다. 그리고 손님은 대우받아야 된다. 나는 무조건 대우받아야 된다. 난 존중받아야 된다. 약간 이런 상하관계가 명확한 관계로 인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너 따위가 이제 너 같은 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 이거는, 왜냐면 이게 뭐 유럽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은 잡혀가죠. 근데 우리나라는 을의 손님은 왕이니까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인식을 또 하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좀 속상하고, 약속된 서비스가 제공이 됐고 그 관계가 끝나면 사실 아름답게 이별하는 게 맞는데 그게 단데 왜 우리는 이렇게 상하 수직 관계에서 게스트와 호스트로 만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게 좀 이제 안타까워요. 그리고 궁핍하고 허하고 아쉬울 게 많을수록 남의 감정이 함부로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 경험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트집 잡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이거 바꿔주세요 라고 진짜 어렸을 때는 민원도 넣고 따졌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좀 너그러워진 것도 있지만 오히려 남의 감정이 더 지금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서 불쾌하게 만들면 결국 그 에너지가 저한테도 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남의 감정도 내 감정만큼 소중하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이 가난할수록 내가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 또한 마음이 가난하고 약간 좀 그래서 이렇게 남의 감정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나쁜 사람이랑 맞서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그쵸. 나를 위해서 더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더하기 빼기를 하시려고 해요. 더하기 빼기를 하고 내가 받은 만큼 주고, 그리고 내가 이거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나도 돈 벌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10,000원, 20,000원, 그리고 어떤 경우는 환불 이런 거에 되게 아까워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내가 조금 더 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분한테 환불을 해줬다. 아, 그러면 너무 밤이 늦었으니까 환불을 드릴 테니까 숙소에 머무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분은 이렇게 진상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 경험상 어떤 컴플레인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오히려 더 드리거나 먼저 보상을 해드리면 그 이후에 리뷰를 더 좋게 남겨주시거나 다시 재방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마지막 인사에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사장님 하면서 가시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는 건 없는 것 같고, 조금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더 베풀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것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부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약간 진상의 느낌이 나는 게스트다 싶으면 아, 그래, 내가 좀 손해보지 뭐 하는 생각으로 그냥 더 내어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부정적인 에너지를 나한테 오는 것 자체를 막는 거고, 결국은 이 업 자체가 내가 즐겁게 해야 하는데 이 사람 하나하나가 나한테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많아요. 이제 어떤 컴플레인이나 CS를 얘기하고자 하시는 분들 수건 뭐 2장만 더 주세요. 8장 갖다 드리고. 사실 그런 게 그냥 마음 씀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더 준다는 느낌을 받게끔 만들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더 내주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받는 것이 많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저는 이 업을 하면서, 숙박업을 하면서 괜찮았던, 좋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결국은 제가 그래서 재밌으니까 계속하는 거고 저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안 돼요, 한 장만 드리겠어요 이러시지 마시고 더 내주면 결국 모두 다 내가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진상인데 내가 말을 이렇게 해서 진상이 안 됐어. 근데 내 말을 이렇게 해서 진상이 됐어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 사람이 진상이 되기도 하고 진상이 안 되기도 하고, 그게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 이렇게 반응할 텐데, 우리가 환불 안 돼요 하면 이분은 분명히 진상이 될 텐데 그 버튼을 우리가 안 누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다음부터 진다는 느낌이나 손해보지 이런 느낌이 안 들죠. 내가 저 사람을 컨트롤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할 때가 더 많아요. 그 사람 짜증냈다고 나도 같이 짜증내면 반응한 거죠. 이 사람한테 내가 반응해 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짜증내는데 제가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숙박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을 내가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드렸을 때, 조금 더 내주었을 때 충성 고객이 되는 케이스도 많아요. 이분이 이런 케이스 하나만 봤기 때문에 진상이 사실 된 거지, 이분도 멀쩡하게 사회생활 하고 그러시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이분도 좋은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직원이었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한데, 우리가 만약에 호스트고 우리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우리가 그 주도권을 잡고 대화를 끌고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손해본다, 내가 저 사람한테 진다, 내가 이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내주고 내가 조금 더 손해봐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안 되겠네요. 그쵸, 맞아요. 왜냐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긴데요. 오늘 10만 원 덜 벌면 어때요?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 건데 뭐 조금 있다가 또 벌면 되죠, 10만 원은. 근데 오늘의 내 기분은 사실 영원할 수 있잖아요. 이분은 분명히 트라우마 왔을 거거든요. 이 직원분은. 안타깝네요. 당근. 세상이 나만 괴롭히는 것 같고 나만 무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고, 이럴 때 그럼 당자님은 어떻게 그걸 극복하세요?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세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더하기 빼기가 없어요. 내가 조금 더 베풀었을 때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내가 그냥 뭐 지나가면서 했던 어떤 선행이 예상하지 못한 데서 더 큰 선물로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라는 생각조차 이젠 하지 마세요. 억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그런 기분이 든 거야, 오늘 운이 좀 안 좋았던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손해 안 보려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면, 왜 나한테만 이래? 왜 세상은 나한테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나만 힘들어? 하는 생각이 이제 안 들게 되죠. 진짜 그런 말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럼 진짜 계속 그런 일만 생겨요. 그러면은 그런 일만 계속 사실 반복되면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다가도 또 왜 이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생각 자체를 조금 내려놓고 무조건 절대 손해 안 보겠다, 나는 이 세상과 다 싸워서 내가 다 이겨버리겠다 라는 게 아니라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 이렇게 내려놓으면 세상이 나를 억까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제가 이제 가방을 한번 잊어버렸거든요. 감사하게 가방을 찾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작게 또 기부를 했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저는 쌓아 올린, 좀 약간 올드할 수 있지만 저의 복이 또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너무 소중한 지갑, 그동안 모았던 것들, 카드 이런 것들이 뭐 집기, 차키 다 있었거든요. 그걸 잊어버림으로써 해서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찾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세상에다 베푼 거죠. 감사한 마음을. 근데 제가 올드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복을 짓는다라고, 덕을 쌓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베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예요. 이렇게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좀 베풀거나 했던 것도 결국 내가 막 손해보고 내가 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다. 근데 이거 저도 되게 나이가 들고 나서 알았거든요. 40 지나고 나서. 그 전까지는 뭐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진짜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이 세상 나한테 왜 이래. 다 싸워. 나 건드리지 마. 나 가만 안 둘 거야. 이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더 에너지 소진이 컸고 그때 더 심리적으로 힘들었고 그때 항상 세상 왜 나한테 이런 위기를 줄까? 나한테 왜 이런 좌절을 줄까?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려놓으니까 손해 안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훨씬 더 편안해지고 그리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싸워서 이겼어요. 저도. 끝까지 싸워가지고 원숭이 같다. 너는 물고기 같아. 붕어 같아. 이제 이러면서 싸웠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얻어지는 게 없다는 걸 이제 안 거죠. 그러니까 그냥 더 부정적인 에너지가 생기기 전에 피해버리는 거. 근데 억울한 마음은 처음에 있을 수도 있는데 지나고 보면 아, 그때 그러길 잘했다. 그냥 그때 그렇게 하고 흘려보내길 잘했다. 이런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같은 사람이 절대 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나 기분이나 행동에 내가 컨트롤 되기 시작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얘기를 해서 내가 거기에 나쁘게 반응하고 또 내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사실 모든 손해는 다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냥 피해 본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냥 이런 진상이나 아니면 이상한 손님일 것 같다 하면은 그냥 피해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죠. 뭔가 이런 숙박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저도 처음에 되게 막막했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 처음에 조금 힘들었을까 생각해보면 가르쳐준 사람이 없고 경험을 듣지 못했고 그리고 먼저 했던 사람의 어떤 노하우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다행인 게 제가 이런 에너지가 부정적인 사람들과 섞이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잘 이제 쳐내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그러면 나도 숙박업 해보고 싶은데 이게 서비스 직종이다 보니까 사람 상대하는 게 힘들고 무서울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엄두도 못 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 같은 멘토가 있으면 좀 더 편안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강의도 하고 커뮤니티도 만들고 단톡방도 유지하고 하는 이유가 저같이 이렇게 처음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너무 막막하고 두렵고 시작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커뮤니티도 만들고 강의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걱정들이나 두려움이 그냥 상상일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해보면 그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손님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이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시작하기 어려운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정보도 좀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나도 저때 저랬지. 맞아. 나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맞아, 그런 게 걱정이 됐지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게 소액 숙박 창업에 대한 무료 라이브를 준비했어요. 거기에 오시면은 나 에어비앤비 관심 있어. 아니면 에어비앤비 했는데 조금 더 크게 확장하고 싶어. 아니면 그냥 숙박업 시작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에서 월 수익 1,000만 원을 만드는 전략까지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목표를 제시하고 계획과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요번에 제가 11월 9일날 무료 라이브를 해요. 여기 고정 댓글에 달려 있으니까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근 엄마랑 20년 만에 처음으로 뭐 여행 옵니다 라고 하면은 작은 뭐 초콜릿이랑 손편지 같은 것도 준비해 드리고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웰컴 디저트 같은 거 준비해 놓으면 되게 기분 좋아하세요. 그리고 뭐 아이가 있는 그런 가족이 방문을 한다 라고 하면은 무료로 이제 아이 친구를 드리고 과자라든지 이런 걸 조금 준비해 놓으면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아기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기가 좋아하니까 엄마 아빠가 또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어떻게 좀 더 잘해볼 수 있을까 항상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제가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또 더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숙박업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섬세하시네요. 그런가요? 네. 근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리뷰 남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세탁기 빌려달라 세탁기 빌려드리고 뭐 침구 더 달라 침구 더 드리고 뭐 수건 더 달라고 더 드리고 했는데 최악의 숙소 뭐 이러는 거죠. 그럼 또 문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이유가 있었겠지 생각하고 아,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구나. 다행이다. 잘 지나갔네. 더 큰 일이 안 나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비위를 맞춘다라고 하면은 정말 노동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기쁘게 만들면 내가 이 사람 인생에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 좋은 이벤트 하나, 행복했던 기억, 즐거웠던 순간을 만들어준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내가 누군가 인생에 행복한 순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청소할 때도 너무 행복해요. 더 드릴 게 없을까? 더 줄 게 없을까? 이 사람이 이 숙소에 왔을 때, 우리 숙소에 방문했을 때, 문을 딱 열었을 때 이렇게 놀랬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노동하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내가 행복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즐거워서 일하는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게스트가 원해서 그리고 그 손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 누군가의 한순간에 행복한 감정을 만들어준다 라는 생각으로 돌려서 생각을 하시면 행복하게 숙박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초보 사장님이나 이제 숙박업을 시작하셨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손님을 내가 대접해줘야 되는 사람,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한테 행복한 공간,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준다 라는 생각으로 공간을 만드시고 준비하시면 조금 더 내가 하고 있는 이 숙박업이라는 업에 대해서 기대감 갖고 그리고 더 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난 왜 항상 을이어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좀 덜 갔더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더 행복해지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셔서 하시면 분명히 훌륭한 호스트 그리고 사장님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이 녹록진 않아요. 물론 아름답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순간을 만든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더 베풀고 더 나눴더니 더 많이 받았다 하시는 경험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혹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좀 걱정돼요 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